아니 허재무 씨 얘기 예. 들어보니까 허재무 씨가 수도방위 사령부에 근무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수방사 헌병단 출신이고요. 헌병단. 네, 네. 저희가 영내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주출입문이 아니라 맨 끝에 남문이 있어요. 남문에서 저희가 지키면서 근무를 하는데 네. B1 벙커 들어가는 게 제일 가까운 게 남문이에요. 야, B1 벙커라는 게 이번에 네.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다는 그 장소죠. 근데 저희가 네. 거기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전화가 와요. 야, 오늘 미군 차량 많이 들어올 테니까 안내 좀 잘해줘라 이런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뭐냐, 뭐 을지훈련이라든지 한미연합 훈련이 있을 때 네. 작전 통제실로 쓰는 게 B1 벙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앞까지 이제 안내를 하는데 듣기로는 그 안에 차가 다닌다. 벙커 안에 차가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넓다. 카트가 다닐 네. 정도로 굉장히 넓고 사실상 수용시설, 수감시설은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안에 수감시설, 수용시설을 만들라는 거는 정말 이거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야. 가두려는 심산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 벙커다 보니까 비상식량도 비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저희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전시 작전을 여기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개월 네. 정도 이 밖을 안 나가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가둘 수 있었다는 뜻도 되는 거 반대로는. 아, 네. 저희가 그 앞까지는 가봤는데 그냥 문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벙커를 들어간 문 자체가. 네. 와, 엄청 을씨년스러워요. 이런 그 굉장히 끔찍한 사태가 예고돼 있었던 건데 12.3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남청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한 염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제 수사의 칼끝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조국혁신당 이제 김준영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내년에 10월에 경주 에이펙을 하는데 에이펙을 포함해서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김준영 의원도 조금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다시 검토할 수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 같아요. 헌법적인 질서를 지켜가지고 저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과 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예.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한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대단히 후퇴한 민주주의 사회 국가로 격하해서 보는 것 같아서 네. 큰일 났다 진짜. 참 큰일 났어요. 아니 절로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 그래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에너지가 회복 탄력성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영 한 번 훼손되면 또 복귀하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굉장히 실망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합참 의장이 미사일을 쏘라고 했을 때 김용현이 네.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음. 합참 의장이면 그거 미국의 한미연합사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윤석열 이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데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고 3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 미국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 그 사이에. 네네. 윤석열은 국회에서 의결하든 말든 그게 뭐야?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뭐. 네. 난 못해. 뭐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리고 이게- 황당무계하게 생각하죠. 말이 되나? 평소에는 한미 동맹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굽신거리는 척했지만 네. 실제로 이 전두환 박정희 모델을 따라가지고 선 쿠데타 하면은 미국이 인정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렇게 머리를 굴렸을 것이라고 와. 미국이 짐작을 하는 거죠. 네. 이상한 뭐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짜 그 노무현 정부도 어떤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싶었나 봐요.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를 하든 말든 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범이라는 것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란 전, 내란 중, 내란 후 모두 개입한 건데 일단 전에는 어떻게 됐냐? 네. 포고령 있잖아요. 우리 그 포고령 누가 고쳤을까? 의대생 들어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고의 법률 전문. 포교령 1조가 네. 위헌입니다. 포고령 1조가 1조가 위헌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활자화돼 가지고 윤석열의 군사 반란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하고 선관위 들어간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행동 관련해 가지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이미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계엄 중에는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특전사령관 직접 전화도 전화해가지고, 걸었고요. 예. 특정 사령관한테는 어제 끔찍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자, 네, 빨리 네. 문 뽀개고 지금 다 의원들 다 끌어내. 왜? 150명 되면 안 되니까. 150명 넘어가지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결의안을 내게 되면 비상계엄이 실패하니까 빨리 의원들 끌어내. 이게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위반한 행위예요. 계엄법을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위반했다니까요. 계엄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이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를 하고 국회가 소집되지 못하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요구한다.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해산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그냥 없애버리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보태서 빨리 좀 체포해야 돼. 궁금한 분 뭐냐면은 도대체 대통령이 이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의결 정족수 못 채웠다고 했는데 맞아요. 의결 정족수 못 채운 건 누가 말해준 겁니까 도대체? 추경호 대표 추경호? 얘기가 정말 나오던데요. 그게 너무 네. 의심스러워요. 의심이 예. 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엄 당일날 뭐 모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등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게요.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의원들 외에는 그냥 국회 직원도 못 들어가요. 거의.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원내대표실에는 네. 국회 본회의장 출입증을 줘요. 어. 표찰이 있어. 표찰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구나. 표찰이 있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있으면 의원에 들어가. 관하고는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아유, 그 본회의장은 이제 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하고 국사를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누군가가. 본회의장 출입증을 갖고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몇 명인가 세 가지고 추경호한테 보고를 하고 추경호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만약에 이렇게 네.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생각이 들어요. 짐작이 되네. 그 원내 교섭 단체마다 이제 행정실이 다 있어요. 원내 행정실. 원내 행정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직 공직자 자리를 줍니다. 제일 높은 게 1급 줍니다. 1급. 네. 1급이 행정실장이 있고 국민의힘도 1급이 한 2명, 3명 될 거야. 그죠? 2명, 3명 될 거고 그다음에 2급도 제법 있고요. 네. 뭐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원내 행정실장 민주당 같으면은 그다음에 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의사국장 의사국장. 요 네. 한 서너 명 정도가 장 소장이 이야기하는 본회의장 출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좁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150명이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의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그날 계속 TV를 보면서 막 가서 그렇죠. 토론을 예,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로 가라 뭐 이렇게 막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란 방조나 동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필히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보니까 경찰 그 국수본에서도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하간 이제 또 한 번 탄핵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되겠죠. 오후 5시에 한다는 건데 오늘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또 소신 발언을 했어요. 난 네. 탄핵 찬성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밝힐 의원들이 몇 분이 더 계실 것 더 같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음. 지금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하려고 고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토요일 전에는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네. 51% 이상 됐다. 탄핵 전. 탄핵 전에. 표결 전에. 그러니까 탄핵 표결 전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카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거로 보면은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없죠. 수준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면은 자신의 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네. 당 대표나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에 연연하지 않으면 네. 돼요. 국민의 뜻과 의견,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면 돼요. 음. 저는 당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이거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야도 너무 한가한 얘기 같습니다. 질서 있는 대장은
헌법상에서 규정한 탄핵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탄핵을 찬성합니다. 네. 탄핵이 통과되고 찬성이 되고 탄핵이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은 통과되지 않든지 저는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두고 당대표를 물러나겠다. 사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맺는 게 맞지. 그게 정답. 그 자리고 있으면 어. 뭐 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연연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친윤 세상이 되는데 또 그러고 아니, 망하고 그러는 거죠. 내일 뭐 선거가 있겠지만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을 뭐 추대 형식으로 쉽지 가려고 않아요. 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의원도 득표력이 좀 있죠. 예. 득표력이 있고 지금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중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너 해 이거에 대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고 어제 배현진 의원이 우리가 중진의 힘이냐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진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중진 의원들은 왜 권성동이야? 이제 네. 이렇게 당내에서 반발이 좀 세고 그 반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게 아니 윤석열 지금 탄핵하자는 건데 윤석열 지금 내란죄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높은데 네. 찐윤 중에 친윤인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 하면서 당의 얼굴로 등장하는 게 맞아?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 우습게 보겠죠. 이러한 예. 그렇죠?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을 지켜주고 있는 게 TK와 PK잖아요. 부산 경남 거기서도 지금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산 왜냐하면 경남에서. 봐보세요. 그렇네.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18년도에 부산 경남 시민들이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그리고 막 구청장 싹다 갈았어. 예. 거의 국민의힘 맞아, 황폐화됐어요. 맞아. 90% 이상 다 날라갔거든. 네. 부산 경남 의원들은 민심의 두려움을 알아요. 대구 경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내가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면 지금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윤핵관을 뽑아버리면 나는 정치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다른 선택을 할 수 그렇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가 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김태호가 되면 한동훈 대표는 거취 정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아니 하라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하라고 상관없이. 하고 없이 하라는 어. 얘기가 있다는 것이고, 아니 저는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중 했을 때 좀 이상했던 게 이 권성동, 윤상현, 김기현,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만났다며요.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탄핵 소추안 상정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해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끌기죠. 아니, 아니 하루라도 시간 더 끌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김상훈 정책위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토요일에 그 하는 촛불 의도가 집회. 쉽게 네, 얘기하면은 맞아요.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에 의사당으로 집결하고 네.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의원들과 맞닥뜨기게 하려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뭐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받아들여야죠.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거의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탄핵 당론을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자율투표로 갈 것인가 말 말 것인가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자면은 안 정할 가능성이 못 정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당론 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탄핵 찬성한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우리 탄핵 네. 찬성 당론 정하자 이렇게 딱 해야지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장성철 소장님 보기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표결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 된다라고 확정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의 압력, 민심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거부를 못해요. 지지율 계속 낮아지고 있죠. 거리에 모이는 시민들의 분노와 함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민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은요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지금 계속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요 정도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데 일주일 전과 우리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일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음. 그럼 막으면은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 박지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통과되는데요. 네. 8표 이상 나올 것이다. 이상으로 라는 나온다. 예측이 네. 되고 거기에 하나 기름을 붓자면은 검경이 추경호 원내대표 소환이라든가 있던 이 사법 절차에 해당되는 진행한다. 기사들이 나오면은 거의 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결국 수준으로 목금 중에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늘어날 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재무 씨는 어때요? 예. 아,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 진짜 실제로 주변에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이 음. 토요일에 같이 나갈래? 토요일에 나가자. 아. 왜냐면 탄핵이 어떻게 되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되면 정말 얼싸안고 축제 같은 현장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오실 수 있어요? 장성철! 저는 방송을 하고 장성철. 네. 제가 방송으로 출연료 받는 거에 상당 부분을 국회 앞에다가 커피와 빵으로 성결제? 기부를 하고 나한테 제가- 줘요. 예. 내가 사줄게. 네. 그렇게 기부하겠습니다. 네. 저 네. 장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자면은 음.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집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요? 집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조언 같아요. 예. 네, 나와야 돼요. 이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그럼요.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박진영 원장님의 저 말씀을 제가 진중하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나오시라고. 알겠습니다.